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국선기시공의 조동현입니다. 오늘은 국선기공 중에 치유기공과 정화기공이 있습니다. 익히 올린 영상 중에서 기신법에 해당되는 것이 치유기공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천하법에 해당이 되는 것이 정화기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선도 수령 과정 중에 정각도에 해당하는 것이 기신법이고, 그 다음에 통기법에 해당하는 것이 천하법이 되겠습니다. 그걸 다시 이제 구분해서 말씀드린다면, 육체적인 것은 정각도요, 정신적인 수련은 통기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정신과 육체가 합일이 되어지는 것은 선도법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단계에서는 치유라고 말할 수가 있고, 정신적인 단계에서는 정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치유기공과 정화기공의 어떤 순서와 횟수는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향적인 측면에서 좀 달리 하거든요. 육체적인 어떤 체형 교정에 있어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체질적인 기공에 있어서도 순서는 같습니다만은, 횟수를 좀 달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적인 측면에서는 이 요추가 원인일 때 대부분이 우리가 그 왼손잡이가 전 인류의 왼손잡이가 약 10%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이 요추가 원인일 때 어떤 변형이 오는, 즉 교감과 부교감신경, 왼쪽은 이 그림상의 왼쪽은 부교감, 오른쪽은 교감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데에서 변형이 오는 체형적인 어떤 그런 변형이 이런 형태로 변형이 온다는 것이죠. 즉 요추가 원인일 때입니다. 이것이 약 90%, 80% 정도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골반이 원인일 때, 경추가 원인일 때는 극히 조금 드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 우선은 국선 치유 기공과 정화 기공의 어떤 방향을 왜 그렇게 달리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골반, 즉 교감신경형들은 좌측 복부가 많이 굳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교감신경의 어떤 긴장증이라 그럴까요? 그런 형들은 이렇게 골반이 전상방, 좌측 골반이 전상방 되었다고 했죠. 전상방이라고 하면은 골반이 앞으로 위로 이렇게 치우쳤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상방 변이가 되어지면 자꾸 골반이 이렇게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몸통은 왼쪽으로 반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골프를 칠때 이 오른손잡이들은 왼쪽으로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왼쪽으로 자꾸 골프 치는 그런 각도로 자꾸 몸통은 돌아가고, 골반은 그 반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비틀린다는 거죠. 이런 척추가. 그런 데서 이제 변형이 오는 데에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왼쪽의 부교감신경형들은 오른쪽이 전상방되어지고, 그럼으로써 이렇게 골반이 자꾸 왼쪽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은 이쪽 교감신경들은 이렇게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변형이 오고, 이 부교감신경들은 반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꾸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골반이. 그런데 몸통은 반대로 오른쪽으로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오는 이제 비틀림으로써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원리 때문에 치유 기공에서는 목법에서 이렇게 유일하게 이 교감신경형들은 왼쪽으로 돌리고, 교감신경형들은 오른쪽으로 돌리는 그런 운동 방법들이 나온 이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극히 요추가 원인일 때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 인류가 약 10% 정도가 왼손잡이고요. 90%가 이제 오른손잡이듯이 이런 요추가 원인일 때 이런 그 골반이 변형이 되는 그런 그 프로테지가 한 약 8, 90%가 된다는 거죠. 여기 우리 저 회원님들 중에서도 이런 예가 대다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여드린 이런 순서, 횟수, 방향, 이렇게 이제 그 결정이 되어진 그런 운동, 그 치유기공의 어떤 방향과 순서, 횟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 1번, 2번, 3번, 4번까지가 이제 체형기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기 양형치유기공에서 양형치유도 같고요. 그 다음에 치유기공에서 이렇게 목법에서 다른 교감신경형들은 전부 다 좌측을 두 번,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유일하게 목법만 우측으로 돌린다는 거죠. 그래 세 번 가장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 부교감신경은 또 목법만 전부 다 우측을 쓰는데 좌측을 쓴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렇게 왼쪽으로 몸통이 골반과 반대로 돌아가든가 또 골반과 반대로 오른쪽으로 돌아가든가 하는 거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된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체질기공에 있어서는 이렇게 순서가 이제 가장 강한 장기를 조금 하고 가장 약한 장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정각도라 그러면 육체적인 어떤 단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육체는 우리의 의식, 정신으로 구분을 해보자면 즉 잠재의식과 몸이 하나고 우리가 의식과 몸이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의식적인 어떤 그런 정신적인 표면의식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또 욕심으로서 더 긴장이 되어지고 강화가 되어지겠죠, 욕심이. 예를 들자면 하나가 99섬 가진 사람이 한 섬 더 채우려고 해서 100섬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다 하는 것처럼 더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더 강화됩니다. 그런 긴장들이. 그 다음에 이런 의식적인 차원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면은 그런 것들이 어떤 그 미련, 여한이 되어져서 이런 잠재의식에 가서 쌓인 듯이 그 잠재의식에 가서 쌓인 것들은 몸에 그대로 표출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가장 열등 기능이라고 할까요? 그런 잠재적인 어떤 그런 엉어리로서 잠재워져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가장 열등 기능인데 그런 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경락 자극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큰 장기들은 조금하고 작은 장기들은 많이 해줘야 된다는 그러죠. 그렇게 해서 균형을 잡겠다 육체적으로 그런 쪽이 이제 치유 기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반대로 여기 정화기공은 정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육체적인 단계에서 정각도 부분에서 이렇게 가장 잠재되어져 있는 엉어리들을 풀어내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약한 장기들을 많이 했다면 이렇게 정신적인 수련에 해당이 되는 어떤 통기법의 어떤 그 정화기공의 천화법은 즉 강한 장기 쪽 이렇게 표면의식 쪽의 어떤 그 능력들을 더 그러니까 주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왜 이렇게 잠재되어진 열등의식은 이미 풀어졌다. 이미 회복이 되어졌다. 육체적인 단계로서는. 그 다음에 치유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정신적인 단계로서 우리가 현실에 가장 적합한 어떤 그런 것들을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해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치유기공과는 다르게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놈을 많이 하고
그 다음 쪽은 너무 좀 덜 하게 되는 어떤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상반된다 하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육체적인 단계는 어떤 그런 거, 잠재되어져 있는 것이, 잠재의식과 육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것들이 이제 치유가 되어진 상태에서는 현실적인 어떤 그런 정신의 차원에서는 더 잘할 수 있는 거, 더 선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알아서 선택을 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체질기공의 체질 쪽에 해당이 되는 것은 더 큰 놈을, 더 큰 장기 쪽을 더 잘해줄 필요가 있다. 더 중심. 즉 여기에 보시면 천하법은 대부분이 중심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자면요. 여기에서 이제 주로 이제 천하법은 저 기신법과 다르게 중심을 잡는 것이 유독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계는 항상 불완전함으로 그 불완전함 속에서 어떤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육체적으로도 중심을 잘 잡으면 정신적으로도 더 흔들림 없는 어떤 중심을 유지할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은 목법과 수법, 근법이 이렇게 좀 다릅니다. 이게 순서가 이렇게 좌우. 왜 그러냐? 이거는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골반이 전상방되어졌을 때의 어떤 그런 교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형, 교감신경형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아,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국성 기공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여기에 그 상화기공, 기문력의 양형치유, 또 치유기공 중에서 교감, 부교감 또는 체질의 금양 뭐 이렇게 보면 이 금양, 금음, 토음, 토양 이쪽은 전부 다가 교감신경형들입니다. 교감신경이 좀 긴장되어져 있는 체질들이고, 그 다음에 이쪽 수음, 토양, 목음, 목양은 부교감신경들이죠. 부교감신경들이 좀 긴장되어져 있는 체질들이고, 이거는 극명하게 맥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체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국성 기공도에 맞게 이 순서에 입각해서 또는 횟수에 입각해서 또는 방향에 입각해서 해 주시면 바로 여기에 체형이 바로 잡히고, 그 다음에 이 체질, 이 기질, 어떤 그런 것들까지도 바로 잡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요추가 원인일 때, 즉 교감신경형들이나 부교감신경형들의 전상방 변이가 되어졌을 때, 그러면서 좌측발이 길 때 교감신경, 우측발이 길 때 부교감신경형의 어떤 순서와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골반이 원인일 때입니다. 골반이 원인일 때, 지난 시간에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골반을 교정하는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골반이 예를 들어서 좌측이 전상방 변이가 되어졌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교감신경형들이라고 했죠. 그런데 후하방 변이가 되어졌을 때 다리가 긴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국선 치유 기공과 국선 정화 기공은 어떻게 바뀌는가? 물론 횟수와 그 다음에 순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즉 방향이 좀 다르다는 거죠. 앞에서도 물론 방향만 달랐습니다만 골반이 원인일 때입니다. 이거는 후하방 변인이 되어졌을 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치유 기공에서는 목법만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정화 기공에서는 이렇게 목법, 수법, 근법 이렇게 이것이 좌우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치유 기공에서와 달리.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체질 기공에서 이렇게 했던 게 횟수가
이렇게 반대로 좀 되어져 있다는 거죠. 치유기공에서는. 그것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드릴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아침에는 일어나시자마자 국선 치유기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 식전에 정화기공을 조금 하시면 아주 체형의 어떤 교정으로나 아니면 어떤 체질의 어떤 조화로운 체질을 유지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모기, 경추가 원인일 때는 과연 그러면 이런 체질기공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것도 역시 골반이 전상방 되어졌느냐, 후하방 되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치유기공의 방향, 또 정화기공의 방향은 이렇게 그 골반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여기에 한태음인, 열태음인, 한소양인, 한소음인 이쪽이 부교감신경형들이고요. 그 다음에 열소양인, 열소음인, 한태양인, 열태양인이 교감형 신경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 길이가 이렇게 또 다리 길이가 차이가 있듯이 거기에 따라서 우측 골반이 전상방되어져 있느냐, 좌측 골반이 전상방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방향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한다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우측 골반이 전상방변이 이쪽은 부교감신경, 우측 다리가 길다. 주로 우측의 복진 반응, 호흡기, 비뇨기계 질환이 많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의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좌측 골반이 전상방변이 좌측 다리 길다. 우측 주로 좌측에 복진 반응이 있다. 순환기계, 신경기계 질환이 많다 해서 반을 뚝 갈라서 이쪽이 교감형, 이쪽이 부교감형이 됩니다. 이 원리에 따라서 이 골반의 다리 길이에 따라서 주로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의외로 또 한두 분 정도는 이렇게 반대, 즉 우측 골반이 전상방변이가 된 것이 아니고 후하방변이 되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좌측 골반이 전상방변이가 된 것이 아니고 후하방변이가 되면서 길다는 얘기죠, 다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그런 방향을 좀 달리한다. 그래야 교정이 된다. 체형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체질적인 측면에서는 치유와 정화가 좀 다르다. 치유는 육체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정화는 정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것은 이런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서 잘하는 것을 더 잘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 역의 원리로서도 우리가 생수와 성수가 있고 또 선천수와 후천수가 있지 않습니까? 선천수는 1수, 2화, 3목, 4금, 5토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이렇게 후천수는 어디서 수화, 목금토로 되어져 있는 선천수와 다르게 수, 목, 화, 토, 금 이런 순서로 이렇게 천하법이 배열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 목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자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삶이 진행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학자들의 기준에 따라서 수, 목, 화, 토, 금 이렇게 천하법의 순서가요. 정화기공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럼 수를 뺀다면 목, 화, 토, 금, 목, 화, 토, 금이지 않습니까? 수는 나중에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데 봄, 청춘, 어렸을 때, 그 다음에 여름, 성장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이렇게 추수하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잠들고,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수를 먼저 시작하게 되니까 우리는 술은 이제 뱃속에 겨울이 되겠죠. 그 다음에 태어나면 봄이 되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그 다음에
뭐 저장하게 되고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삶에 어떤 관계되는 것은 천하법이고 정화기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잘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기가 더 잘하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선택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원리로 본다면 우리가 더 이제 그 치유기공의 순서와는 좀 달리한다 하는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체형기공의 기문열기, 양형치유기공, 북교감, 부교감 여기까지가 체형 균형을 잡는 것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질기공에는 이런 8가지 어떤 기공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하기공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국선 기공의 어떤 그런 하드웨어적인 거, 소프트웨어적인 거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도 또 이제 하드웨어적인 것은 육체적인 단계로 치유 기공이 되고요. 또 소프트웨어적인 단계로 정화 기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아침에 식전에 한 번은 치유 기공, 그 다음에 저녁 때 한 번은 정화 기공, 그 다음에 주무시기 전에는 국성기공 테라피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것을 3종 세트 이것을 하나로 엮어서 활용을 하시면 금상첨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